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정오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권석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권석하 선생님은 저희 종합제 TV에서 여러 분 모셨습니다. 제가 2022년에 영국에 가서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해서 현장에서 모시기도 하고 그 1년 뒤에 귀국하셨을 때 또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영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나온 권석하 선생님의 책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영국 왕실 정치편, 안나푸르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영국 이야기를 청해 듣기로 하겠는데, 우선 권석하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82년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40년 이상 영국에 사시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셔가지고 영국 유럽과 관계되는 책을 지금까지 5권, 요번 책까지 6권입니다. 요까지 6권을 내셨습니다. 예. 그동안 낸 책이 영국인 재발견,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두터운 유럽, 진짜 두껍습니다. 이 책은 묵직합니다. 두터운 유럽.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책이 핫하고 힙한 영국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역사 문화 해설사죠. 예.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아주 명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좀.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 가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국가 공인 정식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2년 코스를 거의 밟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야간과 주말에 수업이 있고 현장 학습을 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10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6과목, 그 6군데, 그 다음에 필기시험 4과목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듣기 전이 더 어렵습니다. 3번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류심사. 왜 이걸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력 증명서를 붙여야 돼요. 그걸 통과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손님들을 모실 수도 있는지, 혹은 그 방송에 이런 데 나가서 영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보면은 주로 방송인들이 많습니다. 현직 그 BBC 아나운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연극인, 그 배우들. 왜냐하면 선생님.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날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영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입이 좋습니다. 일당이요. 그래서 자기 본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을 쳐서 이제 과락이 그 4과목을 치는데 과락이 없어야 되면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해괴망측합니다. 그래서 별별 이상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시사 문제 같은 경우는 런던 시내 12년째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노천에 텐트 쳐놓고 데모하는 그런 시위하는 그런 시위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름도 알아야 되고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서울서 오신 관광객들이 물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제일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를 관광객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석하 선생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한국인으로서
영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이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영국인의 삶, 이런 데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끊임없이 영국을 소개하는, 한국인들에게 영국을 소개하는 이런 글도 쓰시고 주간조선에 10년 이상 칼럼을 연재하시는 걸로 봐서 영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주간조선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대학 때부터 대학 신문사 기자로 시작을 해서 언론에도 잠깐 있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글 쓰는 것이 그 먹고 사는 일 말고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영국을 다녀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관한 책이 그 인터넷 서점에 찍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1년에서 길면 3년 이 정도 그 영국 생활을 하고 가신 분들이 글을 쓰세요. 뭐 그분들 글 참 내용 좋습니다. 저도 책 많이 사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단지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 정주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붙박이로서 책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쓴 걸로 이제 책을 묶어서 만들어내는데, 최소한도 그 여행을 와서 혹은 잠깐 다녀가면서 쓴 책이 아니라 영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 소위 말해서 한국에 계시는, 모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매일 영어를 접하고 삽니다. 그래서 영국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영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영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여왕 총리,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셨죠?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론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출판사의 전문가들이 정했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여왕은 우리가 국민들이 보내거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떠나는 존재,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그 책 서문도 썼습니다만은 영국의 왕정제가 폐지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왕정제 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국이 바로 왕정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원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지만은 왕정제를 폐지를 결정을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왕은 떠난다.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떠나는 것이고 총리는 바뀐다. 국민들이 총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여왕과 총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출판사에서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여왕이라든지 뭐 과거에 찰스 황태자, 다이아나 비 이런 사람들 영국 언론이 막 가볍게 다루고 폭로하고 하는 이것만 보고 왕실이라는 존재는 그냥 껍데기든지 실권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어보면 완전히 반대더구만요. 가장 큰 오해죠. 가장 큰 오해입니다. 뭐 일종의 무슨 뭐 그 장식 물증도 그 더 크라운이라는 그 드라마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거기에서 다루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흥미 위주로 주로 다뤘고 영화도 뭐 그랬고 기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을 이루고 있는 만일에 이제 그 양대 축을 얘기를 한다면은 옛날에는 세 개였었습니다. 왕실과 의회와 그 다음에 교회까지 이 세 개가 소위 말 영국을 이루고 있는 세 개 기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필수사항이든
교회가 선택상이 되면서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두 개가 의회하고 왕정입니다. 왕실입니다. 근데 왕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적죠. 물론 유럽에도 노르웨이나 뭐 그 덴마크나 혹은 그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렇게 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황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한다면 종이호랑이 혹은 명예직 같은 그런 식의 하나지만은 영국의 왕실은 엄연한 권력 기관입니다. 그 영국의 모든 법이 그 여왕의 제가가 없으면은 그 공표가 되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거쳐서 올라온 법이 여왕의 제가를 거쳐서 발표가 돼야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가끔가다 여왕이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됩니다만은 하원 상원을 거쳐서 올라온 법이 여왕님 선에서 제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거부권이네. 그렇죠. 제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제가를 밀어버립니다. 네. 계속 미루면은 뭔가 여왕님이 왕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그 왕의 측근에 이제 정치인들이 물어보죠. 총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를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그게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바꾼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개 보면 이제 그 총리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나중에 이 회고록 같은 데에 잠깐씩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왕실의 이익에 관계되는 법이라든지 혹은 그 왕실이 아직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연방의 이해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또는 인권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왕실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서 제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